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계속 그 키워드를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G마켓 판매자까지 찾았죠? 자, 그 다음 또 보면, 무자본 창업이 있네. 예, 무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이 있고요. 자, 이것만 너무 하지 말고 성인대학으로도 가볼게요. 성인대학과 관련돼서는, 예, 직업학교. 직업학교. 또 어떤 거 있어요? 직업학교. 요것도 직업 전문학교도 한번 넣어보죠, 뭐. 직업 전문학교. 예, 조금 넘지만 5,000번. 이거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또, 전문학사. 예, 전문학사도 관심 있을 수 있죠. 전문학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사학위. 학사학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비용. 학점은행제 비용. 예,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거 관심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자, 이런 단어들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됐어요. 자, 이거는 1000에서 몇 개? 5000개 사이. 자, 그럼 이 둘 중에 이런 단어들이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좋은 거예요? 밑에 단어가 좋은 거예요? 밑에 단어가 좋긴 좋은데 이 단어로 만약에 검색이 돼서 노출이 상위에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솔직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된다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건 나중에 또 이번 시간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하튼 일단 모바일 기준 10개를 1000개 이하에서 찾고 1000개에서 5000개, 뭐 10,000개라도 상관없어요. 10,000개짜리를 한 10개 정도,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찾아내라.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반에는 이 10개, 이 키워드들을 주로 본문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0개 언저리의 낮은 키워드들을. 그리고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1000개 이하의 키워드로 내가 글을 쓰니까 무조건 내가 1페이지에 올라가. 무조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2000개, 3000개가 3000번 검색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사용해도 이제는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엔 절대로 저런 키워드를 저렇게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로는 예, 어떻게 보면 포스팅을 해도 내게 검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지수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나의 뭐예요? 키워드도 더 검색량이 많고 그리고 노출이 더 노출이 더 안 되더라도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쓰면 노출이 됩니다.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수는 그때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블로그 차트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서 이따가 블로그 차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블로그 차트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블로그 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눌러보면 이런 이제 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전 지금 한번 로그인 해놨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디 블로그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 블로그 분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등수예요. 이게 몇 등? 저는 지금 그렇죠. 여기 쭉 넘어가네요. 저는 1950만 개의 블로거들 중에서 1950만 명 중에서 몇 등? 몇 등? 자랑입니다. 3만 등 한다는 거예요. 예. 거의 2천만 명 중에 3만 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교육학원 테마 중에서는 1800등 정도. 그래서 상위 1% 지수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효 키워드가 이게 이제 뭐예요? 이 키워드만 쓰면 이거는 무조건 1페이지에 로드가 된다 그 소리예요. 로드가 된다. 1페이지에 노출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몇 개? 37개고 전체 키워드는 670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깔때기 모양. 이게 이제 SNS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가장 냉담한 파란 애들은 35.5%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성 고객들이 이제 점점 한 10% 내로 줄어들고 있죠. 얘네들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고 여튼 그런 거 내용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블로그 차트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블로그 분석을 해서 내 블로그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뭐 2천만 명 중에 2천만 등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블로그는 너무 침울해하지 마세요. 이게 금방 올라갑니다. 진짜 순식간에 한 달 내로 1%를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포스팅을 해야 되겠죠. 자, 포스팅은 먼저 제목부터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목은 어디서? 여기서 골라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20개 정도의 그 키워드들 중에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제목을 설정할 때 낮은 키워드를 쓰는 게 좋아요. 낮은 키워드. 그래서 저는 일단 성인대학은 얼마나 되나 볼게요. 성인대학은 진짜 별로 안 되죠. 이건 하나의 내가 목표로 삼은 거예요. 이건 꼭 보이겠다고. 자, 성인대학이 하나의 키워드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나 볼게요. 어디 갔지? 네? 어디 갔을까? 다시 블로그에 들어가 볼게요. 자, 블로그에 들어가서 일단 글쓰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글쓰기. 저도 한번 써볼게요. 자, 성인대학의 메카.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는 여기 있네. 큰 단어예요. 직업전문학교보다 더욱 실용적이다.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국비지원. 국비지원은 얼마나 높은다는가 볼까요? 국비지원. 이거 꽤 높은 단어네요. 예. 이 정도 중에 하나 걸리면 좋은 거겠다. 그죠? 자, 다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금방. 네. 어이? 아닌데? 어딨지? 어이? 이것도 아니네? 아,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국비지원도 그러면 뭐예요? 저기, 키워드고요 성인대학도 키워드고, 직업전문학교도 키워드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개 이상의 조합으로 글 제목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성인대학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국비지원 이거 3개가 들어갔네요. 예, 3개를 집어넣고 만든 제목을 본문에 한 번 더 넣어주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서 또 넣어줬어요. 왜 넣어줬냐?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보통 핵심 키워드는 본문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리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 무조건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 복사해서 넣어주면 이러면은 한마디로 키워드가 한 번씩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다? 네, 사진을 입력해야 돼요. 만들어 놓은 사진을.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사진은 요 끝에 사진을 누르고 그러면 대화창이 나와요. 그 중에서 입력할 사진들을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누르고 이렇게 나오죠. 늘 사진이 어딨니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사진 늘 것들마다 선택해 버리면 돼요.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자,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콜라주를 만들래? 아니면 그냥 개별 사진으로 할래? 슬라이드식으로 보여줄까? 이 뜻이에요. 한번 제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슬라이드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보여주고 싶다. 보통은 글은 그렇게 쓰는 게 많죠? 하나씩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요 개별 사진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쭉 들어왔습니다. 쭉. 근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그림이 크면 온라인은 이 모바일은 어쩔 수 없어요. 모바일은 다 아무리 커도 이 사진기 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커 보이지 않는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미지가 크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진 크기는 평균적으로 모든 사진 적용하는 게 낫겠죠? 모든 사진을 적용하고 가로가 600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안정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는 좀 키울게요. 요건 좀 큰 게 좋으니까 요거는 한 800, 요것도 800. 가로 그림은 좀 넓은 게 좋아요. 네, 요 정도. 그래서 하나씩 볼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진 몇 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10개 이상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만약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넣어줘도 됩니다. 자, 동영상도 한번 있는지 볼게요. 제가 동영상 추가 해놓고 아마 동영상이 여기에 없으면 여기 있을 텐데 홍보 자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다 놨더라? 청운대학교에 있나?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좋네요. 요거 넣어볼게요. 카드 뉴스. 자, 들어가 봅시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목은 창업경영학과 모집 동영상 정보. 자, 이건 이제 여기다 키워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창업경영학과 또 뭐라고 쓸까요? 성인 대학 또 창업경영학과는 1인 창업 또는 창업 강사, 창업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태그 추가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1인 창업 또 태그 아까 나와 있는 저거 뭐죠? 전문 학교 또 태그 쇼핑몰 제작 또 태그 온라인 쇼핑몰 창업 또 태그 국비 지원 대학 태그 사이버 대학교 또 태그 원격 평생 교육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완료. 자, 그럼 또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는? 되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좀 볼게요. 되는지. 돼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글과 글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 볼게요. 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글과 글 사이에 적절한 본문을 입력하기.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는 겁니다. 2023학년도, 뭐예요? 성인 학습자 분들을 위한 4년제 학위과정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국비지원 4년제 학위과정으로 창업경영학과에 입학하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목하세요. 띵띵띵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누르고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는 뭐예요? 창업 강사, 창업 컨설턴트 또는 1인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전문 지식은 물론 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뭐를 해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적을 수 있는 건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 대학 창업경영학과는 뭐예요? 4년제 공식 학위 과정으로서 보통 온라인과 성인 학습자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대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통 이 글과 글 사이에는 한 2줄에서 3줄 요 정도씩만 글을 적어 주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키워드 위주로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글을 다 적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 글은 나중에 한번 제가 넣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자, 입력한 본문에 필수적으로 도출된 키워드를 20개, 예, 어디 있다? 여기다가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서, 원래 글은 이렇게 편하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학과는 전문 학교와는 다르게, 이러면 이제 들어간 거야. 4년제 어쩌고저쩌고, 학정은행제 전문학사,
이런 것도 적어주면 좋겠죠? 유사한 학점은행제 전문 학사와는 아래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해놓고 여기다 차별화 요소를 몇 가지를 넣어주셔도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차별화 요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죠.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또 원격 평생교육원 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원격 평생교육원 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또 다른 데다가는 어떤 내용을 넣을까요? 여기다 또 다른 어떤 글을 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요 키워드들이. 여튼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이 되도록이면 20개가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삽입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에도 도출된 키워드를 다 넣어주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뭘 넣어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다가 창업 강사,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렇게 넣어주시라는 거죠. 여기다 뭘 넣어줄까요? 그렇죠. 창업 상담사 또는 뭐 쇼핑몰 제작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요 단어들이 다 뭐예요? 이게 키워드죠. 창업 상담사, 쇼핑몰 제작, 온라인 쇼핑몰 창업. 또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긴 지마켓 판매자 또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전공을 운영합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또 여기다 뭘 넣어줄까요? 여기다가는 학점은행제 비용보다 저렴한 국비지원 과정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국비지원 4년제 과정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또 이 밑에는 뭐 다른 내용 또 뭐 있을까요? 전문학사 졸업생은 뭐 할 수 있어요? 편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요 이미지에 그래도 관련이 있는 걸로만 예, 글을 만들 때 뭐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글을 만들어 줘라 그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발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또 입력해야 돼요. 이 발행을 누르고 이제 여기에 싹 다 넣어주는 거예요. 전문학교 또 학점 은행 제 전문 학사 또 한 칸 띄고 사이버 대학교 또 한 칸 띄고 기술교육원 또 한 칸 띄고 원격 평생교육원 한 칸 띄고 사이버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넣고 발행을 눌러라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하고 발행을 눌러라. 자, 그리고 나서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까지도 넣어줘라. 저희도 이 동영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넣어서 이제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이게 되는지.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발행 요 넣어주고 키워드까지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을 해요. 포스팅을 해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스팅을 했다고 치고 나갈게요. 나갈게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요거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 이런 것도 올렸네. 우리 직원이 막 올려요, 요즘에. 예. 식욕 돋는 가을 다이어트 음식. 예, 이렇게 올렸네요. 자, 요거는 키워드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음식? 이게 아마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이어트 음식 탄수화물. 여기까지만 한번 쳐볼게요. 한 2개나 3개를 쳐보면 돼요. 다이어트 음식 탄수화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봐.
이럴 때 내 글이 안 나오면 잘못 쓴 건데 잘 나오네. 그죠? 나오잖아. 두 개로 해볼까, 그냥? 요것만? 이러니까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다이어트 음식만 하니까 안 나오네요. 그죠? 다이어트 음식은 안 나오는데, 다이어트 음식에서도 나와주면 좋을 텐데, 내게 어디쯤에 있을까? 안 나오네, 다이어트 음식은. 근데, 다른 거 볼까요? 다이어트 음식 말고, 그러면, 가을 다이어트 음식. 가을 다이어트 한번 볼게요. 가을 다이어트. 가을 다이어트는 두 번째로 딱 나오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식은 되게 그 검색어가 높은 검색어고요. 나한테도. 가을 다이어트는 나한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여하튼 두 개의 조합으로 검색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놔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 두 개로 검색을 했는데도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클릭 조절하라는 소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블로그 포스팅을 발행하고 경과한 다음에 검증을 하는데 검증은 어떤 식으로? 다른 디바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컴퓨터로 글을 썼으면요, 컴퓨터로 저처럼 하면 안 되고 이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죠. 검색을 뭐 가을 다이어트. 이제 내일은 아마 제가 이 글을 창업경영학과 모집글을 올렸으면 이제 뭐예요? 뭐 전문학교 성인학습대학 이렇게 썼을 때 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가을 다이어트 여기서 나오나 볼게요. 네, 여기도 지금 두 번째 글에 떠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이렇게 떠 있으면 이게 잘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안 뜨면 계속 바꿔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뷰가 어디에요? 여기에 보면 뷰란에, 그러니까 통합이 없는 거고 이 뷰란에, 이 뷰가 여기 있죠. 뷰란에 두 번째 지금 제 건 보이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뷰란에 검색을 했을 때 뷰란에 밑에 나와주면 그건 잘 쓴 글. 만약 안 나와주면 뭐예요? 못 쓴 게 아니라 키워드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다시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 결과 보이면 넘어가는 거고 안 보이면 계속 무한반복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포스팅이 끝난 거고요. 포스팅이 끝나고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블로그 지수를 계속 올리려면 매일 또는 격일로 정기적으로 포스팅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어려울 때는 예약을 걸어놔라. 그 뜻입니다. 예약을 걸어놔서, 오늘은 요게 올라가게 하고, 내일은 또 이게 예약이 가능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글쓰기. 네, 글쓰기 눌러볼게요. 네, 글쓰기를 눌러보고 발행을 눌러보면 네, 예약이 있죠. 예약. 이건 뭐예요? 언제 올리겠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약을 하면 한 번에 시간 있을 때 한 10개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하나씩 매일매일 올리는 게 더 좋은 거죠.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보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에는 특정 키워드의 조합으로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20개를 만들었으면 이 20개의 조합으로만 계속적으로 포스팅을 하다가 이제 한동안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 어떤 단어들을 쓰더라도 내게 이제 페이지에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1페이지에 글이 검색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테마의 키워드 또는 다른 더 좋은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글을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블로그, 그리고 지수가 빨리빨리 올라가는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는 먼저 포스팅을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페이지에 노출이 되기 위한 포스팅 기법을 배웠고, 직접 포스팅을 해보는 연습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할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꼭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건 이미지 10개 정도,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한 결과물, 창업 경영학과 모집 홍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대한 모집을 아니면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이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주차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꼭 사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제품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져오셔도 돼요. 준비물로 먹을 거 가져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